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김영배입니다. 장관님, 곧 한미일 안보회의가 열린다는데 맞죠? 예, 5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4월 달에 국방부 정책실장이 참석하는 한미일 안보회의가 있다는데 그것도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실시간 군사정보 공유를 한미일 간에 체계를 만든다. 이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는데 사실입니까? 그 세부 안건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좀 그렇고. 국방부 정책실장님 나오셨죠? 잠깐 나오시죠. 지금 언론에 국방부가 발표를 했어요. 실시간 군사정보 공유를 한미일 간에 공유하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맞죠? 이미 4월달 회의를 정책실장님 참석하실 그렇습니다. 그죠? 그것은 새로운 현안이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가 됐습니다. 장관님. 그러면 대통령실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 방금 새로운 안건이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실 누구와 협의했습니까? 의원님 혹시 이 실시간이라는 그 의미를 미사일 경보 정보 말씀하시는 거 이거는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달에 한일 정상회담 하기 전에 일본 요미우리 언론하고 인터뷰에서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실시간으로 미국과 포함해서 일본과 한국이 실시간 정보 공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 이외에 작년 11월 달에 프놈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거기서 한미일 간 실시간 군사정보 공유 체계를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요. 이미 이거는 언론에 났어요, 다. 이거 모른 척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제가 의원 모른 척한 게 아니고 네.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판단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지금 실시한다는 의미는 의원님 그런 미사일 경보 정보에 대한 공유를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언론에는 한미일 간 실시간 군사정보 공유 체계를 논의한다고 돼 있어요. 예, 그것이 지금 그걸 미사일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보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지금은 실시간 한미일이 실시하는 것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한미일은 되어 미사일이라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예. 미사일에 대해서는 한다는 말씀, 논의를 예. 할 거라는 말씀 아니에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소미아는 아시다시피 이번에 정상화됐다고 하지만 사후적 개념이에요. 그죠?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는 게 아니고 지소미아는 미사일이 어느 쪽으로 날아갔다라고 하는 정보를 필요할 경우에 선택적으로 한국이 일본과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그러니까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이 체계지만은 지금 말씀하시는 실시간 정보 체계 공유를 하게 되면 이거는 선택 사항 없이 완전히 서로가 실시간으로 그냥 저절로 공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즉 북한이 쏘는 미사일이 한국으로 날아오지 않는 이상 어디로 갑니까? 일본으로 가죠. 그래서 이 한미일 간의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은 일본을 방위해 주는데 한국 군사 정보 체계가 일방적으로 헌납된다, 차출된다, 보초 서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아닙니까? 이게 왜 한국에 있는 우리 미사일 정보 체계가 일본의 방위를 위해서 북한이 일본 쪽으로 쏘는 미사일을 탐지해 가지고 그거를 실시간으로 왜 갖다 줍니까? 의원님 실시한 미사일 경보 정보라고 하는 것은 현재는 한미가 실시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그것이 일본과 앞으로 이제 경보에 대해서 미사일 그러니까 일종의 사전 경보를 하는 차원입니다. 사전 경고가 아니고 좀 말씀하셨잖아요. 미사일을 북한이 일본으로 쏘면은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탐지 능력이 일본보다는 더 뛰어나다는 건 이미 지난번에도 장관께서도 직접 말씀하신 건데 그 뛰어난 이 미사일 탐지 능력을 왜 일본 방위를 위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그걸 일방적으로 제공하냐 이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일본의 보초입니까?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배경이 지소미아 때문에 질문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11월 달에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에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실시간 공유 체계를 합의했다고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국방부에서 실무자가 4월 달에 있을 한미일 안보회의에서 이걸 다룰 거다라고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걸 왜 모르고 계세요? 모른 척 하시는 그런 겁니까? 지금 방금 말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래서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지소미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미사일 경보 정보 이거에 대한 실시간 공유 이것을 말씀하신 거 제가 이제 했고 그렇다면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일본의 정보를 헌납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아니고 일본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본에게 도움이 일방적으로 되는 것이죠. 일본은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일본 쪽으로 발사했을 때 우리보다 훨씬 더 뒤떨어진 그 탐지 능력을 계속 자기 자체에서도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헌법상으로는 북한 지역도 우리 영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지역에서 발사되는 거를 일본이 지금 이 전수방위 체계에서 반경 능력을 보유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를 충분히 이해한다 이렇게 발언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일본이 자체적으로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거를 충분히 이해한다. 즉 헌법상 한반도 영토로 되어 있는 북한 지역에 대해서 선제 공격을 일본이 할 경우에 그 일본이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이해한다라고 용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심각한 친일 행위예요. 의원님 저는 그 이거 문제에서 방위를 이런 군 통수권자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친일 발언을 하는데 이 의원님 제가 국방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친일 발언이라고 표현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반격의 의미는 그것은 유엔 헌장에 보장되어 있는 자위권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헌법에 근거한다면 북한은 우리의 영토고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하고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추가로 우리가 여쭤볼 때 문제를 1분만 더 제기하는 주십시오. 것입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여기서 봅시다. 1분만 더 주시죠. 추가 질의 안 하시죠? 해야죠. 아, 예, 1분 더 드리고 추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오후에는 장관님이 안 계십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우리 말씀 나는데 1분 더. 아니 추가 나중에 그 나중에 할 거는 아, 이렇게 주저하십니까? 하시지. 다음은 이채익 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배입니다. 차관님, 네, 아까 장관님한테도 여쭤본 건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한미일 안보회의가 4월달에 정책실장이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고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4월 26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한미일 이 실시간 군사 정보 공유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안건이 작년 11월달에 푸놈펜 회의 때 이제 합의가 됐고 그게 구체적으로 이번 한일 회담에서도 논의가 됐을 걸로 보는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한미일 안보회의 실무자를 거쳐서 이 한미 정상회담 때 이 문제가 논의가 될 예정입니까? 한미일 산안이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됐는지는 제가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될 예정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러면 그 준비 과정이 있을 텐데 이런 사안은 대통령의 결정이 없이는 진전이 될 수 없는 사안 아닙니까? 이미 작년 푸놈펜에서 그 미사일 경보 정보를 갖다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가 단계적으로 실무적인 논의를 통해서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진행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T사라고 한미일 간의 정보 공유 약정도 있고 지소미아도 있는데 이거는 현재 약정이 있지만은 사후적인 거거든요. 사후에 우리가 판단해서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걸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걸 만약에 한미일 간의 상설적인 그런 실시간 이 체계가 되면 이거는 대한민국의 탐지 시스템, 군사 시스템 자체가 일본을 경비하는 일본 경비 시스템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나는 우리 군에서 일본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본을 경비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일본을 위해서 탐지 시스템을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일본 보초서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의원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군사 협력이라는 것은 어느 일방을 위한 협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한미일이 공조를 하기로 했다 함은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공통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증강시키는 기여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제로 이걸 통해서 이득을 얻는 것은 일본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자신의 영토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한국이 탐지해서 실시간으로 공유해주기 때문에 한국의 군사 시스템 자체가 일본에게 무상 원조 상납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서 같이 공통의 이익을 가진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한일 정상회담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궤변으로 일관하는 거라고 이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채익 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바 있지만 조현천 장군이 지금 왔는데 그 당시에 문제된 게 핵심이 뭐냐면 계엄 상황에 대해서 합참 계엄과가 하질 않고 왜 기무사에서 그 문건을 작성했느냐. 두 번째, 그 내용에 보면 국회가 혹시라도 이 계엄을 해제하라고 요청할지 모르니까 국회의원들 검속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지정하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이런 소위 위헌적이고 반헌법적인 사실상 기무사가 쿠데타를 주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비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옛날로 치면 예비 내라는 뭐란 말이야. 그래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내용이 포함된 걸 기무사령관이 자기가 의무가 없고 아무런 자기가 권한이 없는 사람이 도대체 군인이, 현직 군인이 그런 문건을 버젓이 자기 조직 내에서 작성했다는 것 자체가 쿠데타 음모라고밖에 더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채익 의원님 질문에 답변한 것과 똑같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이 제한됨임을 그 당시에 양해드리고 부탁드립니다. 밝혀졌던 거잖아요. 수사 중인 사안은 별도고요. 그 당시 확인된 거 아닙니까? 아무튼 진실은 국방부 수사를 차관으로서 통해서 만약에 지금 있는 기무사령관,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름이 바뀌었지만은 거기서 만약에 그런 문건을 지금 작성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인데, 예? 지금 기무사에서 그 문건을 작성을 했다. 그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차관님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가정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제한됨을 양해해 주십시오. 아니 차관님 견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개인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믿겠지만,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죠? 민주공화국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병무청장님, 뇌전증 대책을 발표를 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뇌전증 관련해서 지금 법안을 발의를 해놨는데, 이 병역 면탈을 이렇게 이 검사 과정에서 굉장히 어렵게 발견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이런 것에 대해서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까 저는 이게 솜방망이로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병무청에서 발표한 거 대책이라는 게 뭐냐면 정밀하게 하겠다. 검사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청장님이 발표하신 것도 아니고 차장이 발표했고. 그러니까 저는 의지가 없지 않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종합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과학적인 기법으로 저희들이 DB를 구축해서 이상 징후가 나타났을 때에는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다만 문제는 지금 특사경의 직무와 범위가 제한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률 개정안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나가는 것이지 저희들의 종합 대책이 그냥 보여주기 위한 그런 대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발의해 놓은 거는 예. 여기 보면은 아시겠지만 병역 멘탈 행위를 교사 방조하는 자, 그리고 조장 정보를 게시 유통한 예. 자, 그에 대한 이제 처벌 조항을 신설하자라는 예. 취지고, 말씀대로 이제 그 조사 주체나 조사 주체의 강화 방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별도 좀 추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예, 같은데, 그렇습니다. 제 본 의원의 이 병법 개정안이 저는 뭐 당연히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더불어서 말씀대로 네. 그건 조사 주체 문제나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의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안기백 의원님 하시고 신원식 의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차관님 그 지금 자료 받으셨죠? 네, 이 자료가
이제 이게 그겁니다. 그 작년 국정감사 때 제가 장관님께 질문을 했고 장관님도 인정하신 자료인데 이게 뭐냐면은 작년 1년 동안 일본과 우리 군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탐지한 정보에 대해서 발표했던 자료의 비교입니다. 보시면 우리 군이 정보가 훨씬 더 정확하고 세밀하고 아주 빠릅니다. 일본은 북한이 몇 발 쐈는지도 정확히 못 맞추고 거리도 몇 킬로짜리를 쐈는지도 정확하게 맞추지를 못했어요. 아까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꾸리는 게 상호도움 된다 이렇게 차관이 말했는데 잘못된 거죠? 아닙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일본은 북한에게서 가장 큰 위협을 느끼는 게 이 미사일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북한이 일본 쪽으로 미사일 계속 쏴대니까 일본의 방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미사일 쏘고 나서 몇 분만 지나면은 미사일이 만약에 실제 일본 본토로 날아간다 그러면은 그게 큰 문제가 되잖아요. 봐봐요. 6월 5일 날, 작년 6월 5일 날 북한이 8발을 쐈는데 일본 방위성은 6발을 쐈다고 발표했다고요. 우리는 8발 쐈다고 정확하게 얘기했고 비행 거리도 우리는 110에서 670km, 그 고도가 25에서 90km라고 했는데 일본은 고도도 50km, 비행 거리도 300에서 400km라고 했다고요. 이게 그리고 4번 다 지금 우리가 정확하잖아요. 저는 우리가 더 지금 정확하다고 일본이 봅니다. 미사일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직전과 직후에 언론 인터뷰,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미사일 이 정보에 대해서 실시간 이 공유 체계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정교하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일본이 그걸 못 얻어가지고 난린데 그걸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군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탐지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일본한테 이걸 일방적으로 제공하냐 이 말이에요. 의원님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잠깐만요. 부분에선. 그래서 제가 아니 오류를 같이 지적해 답변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같이 겁니다. 답변해 아니 주세요.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예, 예. 나중에 답변해. 예, 같이 답변해 주세요. 이걸 하면서 저는 일본이 작년 12월 16일 날 보도가 된 내용인데 일본 정부 관계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일본의 자유권 행사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이다. 즉 일본군이 전수방위에서 반격 능력을 명기하면서 자신들의 자신들의 군대가 다른 나라에 진주할 때는 자기가 판단하는 거지 다른 나라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면서 뭐가 문제냐? 우리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군사 관계에서 한미일 군사 동맹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완전히 종속되고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우리 군사 체계를 갖다 바치는 거 아니냐. 나중에 되면 일본이 자기가 다른 핑계를 대서 한반도로 다시 진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방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확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본에 종속되어 있다거나 우리의 전략 자산을 일본에 바친다는 그런 의견은 전적으로 오해이고 왜곡되고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밝힙니다.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제가 몇 가지 추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표로서 발사 고도나 거리 그리고 발사 횟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일 간의 차이가 있고 우리가 더 정확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우리가 더 정확하다는 점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미사일의 발사라는 것은 이것만 거리나 발사 횟수만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지점에서 발사했느냐, 그리고 그것을 정찰 자산이 얼마만큼 포착할 수 있느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탄착 지점이 어디냐 이런 것들을 모두 분석을 해야 되는데 발사 지점이나 초기에는 우리가 더 근접하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탄착 지점을 저희가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동해상으로 멀어질수록 우리보다는 일본이 그것을 더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위성 자산이나 이런 부분으로 도움을 받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부분을 갖다 우리가 공조를 함으로써 북한 미사일에 최근 들어서는 변칙 기동을 하면서 탄착 시에 이동 같은 거를 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고 호혜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궤변이 아닙니다. 한미 관계, 한미 동맹으로 충분히 미국의 전략 자산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탄착 지점하고 위치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죠? 미국도 한미 동맹은 충분하지 왜 일본과 그걸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미일 간에 공유하는 문제는 시사를 통해서 그거는 미국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왜 그걸 우리가 나서서 하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불필요한 일을 사서 일본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갖다 바치는 거죠. 의원님, 한미 동맹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다 되잖아요. 일본에 대해서 우려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고 말의 논리의 궤변이다. 논리의 궤변이 전혀 아닙니다. 아니, 들어주세요. 정찰이라는 것은 정찰 자산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정확도가 상승하는 겁니다. 미국이 완벽하게 아니 저 차관님 얘기하신 말씀하신 미국이 나왔어요. 완벽하게 고유의 자산만으로 북한 위협에 대한 모든 감시 정찰을 다 할 수 있다면은 한미 동맹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미국조차도 그러한 것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협조나 일본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탄착 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본의 정찰 자산에 도움을 받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 이야기에 논리적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게 봐봐요. 시사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시간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금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파악을 바로 해야 되는 위급한 수요가 누구한테 있냐 이 말이에요. 일본한테 있다고요.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걸 정확히 안단 말이지. 그러면 이게 필요한 게 일본에 필요한데 왜 우리가 그걸 갖다 일본한테 그냥 갖다 주냐고요. 의원님 그렇게 하시는 말씀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일본을만을 겨냥하고 대한민국은 겨냥하지 않는 논리로도 연결될 수가 있어요. 아니고 한국은 주로 장사정포하고 단거리 이와 관련돼 있는 거 아닙니까? 미사일은 주로 대륙간 탄도나 아니 일본하고 관련돼 있는 일이죠. 우리하고 관련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로. 미사일이 일본과 주로 관련돼 있다는 말씀엔 동의드리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주로 아까 ICBM이나 중거리 미사일은 미국이나 혹은 아니면 서방 국가들이나 중국이나 김영배 의원님 이제 그만큼 아시죠? 예. 네. 뭐 논쟁 자체가 두 번째 진주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주 문제는요.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일본이 한반도에 군이 진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내용의 입장을 말씀하실 걸로 보는데 네. 다시 한번 입장. 네, 그 부분 아까 신원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위권의 범위에서 다른 나라에 진주하는 건 자위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일본이 한국에 진주한다는 것은 지금 한미 연합방위 태세에서 한미 동맹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미국과도 싸우겠다는 것과 똑같은 논리인데 그런 것이 저는 사실 현실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